두 형제의 고민은 바로 베르의 특이한 식성이라는데요. 아무거나 먹어대는 바람에 눈을 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먹지 말고. 야, 먹지는 말고. 이렇게 생긴 장난감인데 내가 이제 다 먹어가지고 이제 와, 장난감을 먹는 고양이라뇨. 특이 식성이 확실한데요. 특이 식성 베르의 냥슐랭 가이드. 첫 번째, 장난감. 베르의 남다른 이식 생활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무뚝뚝한 남자들이 사는 집에서 유일한 웃음 유발자는 다름 아닌 베르. 형제의 주말 아침은 녀석의 털을 빗어주는 걸로 시작되는데요. 방안을 가득 채운 핑크빛 브로맨스. 보호자님, 베르 다 앓겠어요. 사회초년생 형제에겐 베르와 주말을 보내는 게 달콤한 휴식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잠든 밤. 하루 종일 놀고 부족한지 베르가 거실을 어슬렁거립니다. 스크래처 박스로 한참을 혼자 놀더니 바닥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데요. 뭔가를 꺼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혼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녀석. 대체 구석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잠시 후. 저거 장판 아닌가요? 형제가 세상 모르고 잠든 사이 또다시 벌어진 베르의 이식 행동. 식사 후 유유히 자리를 뜨는 치밀함까지. 베르의 이빨 자국으로 장판이 너덜너덜합니다. 특이 식성 베르의 냥슐랭 가이드. 두 번째, 장판. 이제 제가 집을 비우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거나 할 때 이제 뜯어 먹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해서. 보호자들의 눈을 피해 특이 식성을 뽐내는 녀석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꼭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베르가 싫어하는 레몬즙을 장판 곳곳에 뿌린 후 집을 나섭니다. 레몬즙 같은 거를 뿌려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치약을 발라 본 적도 있고요. 물파스 같은 걸 뿌려 놓고 나간 적도 있었는데 이식 행동을 고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봤다는 형제. 과연 레몬즙이 효과가 있을지요? 냄새를 맡더니 그냥 돌아서네요? 효과가 있나 봐요. 잘했어, 베르야. 오늘 하루는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잠시 후 무언가를 발견하곤 움직이기 시작하는 베르. 슬리퍼는 또 왜? 설마 아니지? 이어서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요. 고기라도 먹는 건지 씹고 뜯고 특이 식성을 넘어선 녀석의 괴식 행동. 베르야,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니? 특이 식성 베르의 냥슐랭 가이드. 세 번째, 슬리퍼.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집으로 돌아온 보호자. 슬리퍼를 먹은 건 비밀이다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하는 메소드 연기까지. 그나저나 슬리퍼를 그렇게 뜯어먹었는데 괜찮을까요? 뭔가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베르. 아이고, 결국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긴 탈이 안 나는 게 더 이상할 일이죠. 건강까지 위협하는 이식 행동. 보호자들의 걱정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냥 토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제 내시경으로 봤더니 뱃속에 그 먹었던 슬리퍼 조각이 가득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제 제거 시술을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 베르의 이식 행동. 이번 솔루션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베르의 문제 행동은 고쳐질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나우스스 이사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여기가 누구예요? 얘가 지금 둘째 둘째? 고양이. 예. 이름이? 이름이 루비라고 루비? 하고요. 네. 오, 입양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데려온 지 한 2주 정도 완전 꼬맹이네? 됐어요. 네. 네.
첫째는 숨어 있어요. 숨어 있고.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숨어 있는 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애기가? 숨어 있는 애가 첫째인데요. 제가 이름이 좀 뭐예요? 이름이 베르라고 합니다. 베르. 네. 신나네 일단. 네? 심나네. 보자마자 심나네. 애기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네. 딱 봐도 그냥 문제 많았을 것 같은데. 아, 애기가? 그런가요? 네. 상황이? 네. 시작부터 걱정을 쏟아내는 선생님. 우선 집안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주로 저희랑 베르랑 여기가 주로 베르랑 네네. 그다음에 루비랑 네네. 저희 그다음에 둘이 생활하는 생활하는 공간. 공간이고요. 또 여기 이제 거실 겸 부엌. 거실 겸 부엌. 네네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작은 방인데. 그럼 애들은 주로 여기 거의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노는 거? 이쪽에 못 들어가게 하고? 네, 여기 좀 손대면 안 되는 물건들이 좀 많아서. 어떤 거? 뭐 비닐봉투 같은 거나 시장에서 그 노끈 같은 것도 있고요. 노끈? 네, 그리고 먹었던 슬리퍼 같은 것도 여기다. 아 슬리퍼도? 네. 버리면 되는데. 그거 원래 버렸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계속 가지고 그러니까 버리러 갈 타이밍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남자들 특징이라고. 남자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난 안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일단 보니까 바닥이 위험해요. 바닥들이 다. 바닥이 정리가 지금 좀 안 돼 있고 아 네. 전혀 지금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좀 도와볼까요? 네.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든 간에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바로 느꼈던 것 같아요. 어디 앉아서 얘기를 할까 계속 서서 얘기를 할 수가 네네네.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공간이 조금 애매하게 한데. 그냥 캣타워 이렇게 앉을까요? 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배를 꺼내줄 수 있어요? 한번 보고 싶어서. 되게 이런 친구네 집 온 것 같은 기분이 오랜만인데? 자, 이젠 베르를 만나봐야겠죠? 샤이보이 베르와 나응식 수의사의 첫 만남. 과연 어떤 반응일지. 둘은 금방 친해질 수 있을까요? 얘기야? 네네네. 그래야. 먹을래? 경계심이 많은 베르를 위해 간식으로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어줍니다. 조금 나도 돼. 간식이 통했네요. 일단은 이런 데서 페로몬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페로몬을 먼저 좀 제가 묻혀줄 필요가 있어요. 베르? 일로 와. 좀 제가 좀 부드럽게만 좀 만질게요. 처음에는 좀 인사를 해야 되니까. 애교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엄청 애교가 많게 생겼어. 네. 그리고 애가 그래도 자신감이 있는 애네. 귀가 이렇게 잘 서 있고 네.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무섭게 다가선다기보다는 네네. 이렇게 치대지도 않고 저한테. 일단 베르하고 저하고는 조금 친해진 것 같아요. 네네. 이쪽으로 이제 역시 고양이 전문가답죠? 준비된 거 있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보고 네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올립시다. 셋. 아니 준비. 먼저 평소 일상은 어떤지 살펴봤는데요. 아이가 먼저 신호를 보냈는데 베르가 보낸 신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고양이들이 야옹거리잖아요. 네네. 고양이들 사이에서는 야옹거리지 않아요. 보통 인간에게 소통의 하나의 표현으로 야옹 소리가 더 발달되고 변형되고 계속 그러거든요. 네. 일단은 앉아서 쳐다보고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무관심 하네. 이해하나? 반응이 없자 책상에 올라서는 베르. 올라온다. 방해를 하려는 건 아니야. 지금 봐봐. 지금도 뭐냐면 고양이가 간혹 엉덩이나 등을 보이면서 보호자한테 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베르가 지금 남자 보호자님한테 100% 이상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베르 나름대로 보호자에 대한 애정 표현을 했던 거군요. 그런 베르에게 틈날 때마다 놀아주며 나름 신경을 써왔다는 형제. 그런데 표정이 영 좋지 않은 나응식 수의사.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냐면은 지금 노는데도 다 본인들의 기준 입장인 것 같아요. 음식이 귀찮지. 아 일단 저기 좀 좁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보통 움직임이 적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금방 실증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다 먹어가지고 이제 이번엔 베르의 가장 큰 문제인 이식 행동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새로 사요. 장난감을 먹는 건 예사였죠? 그래서 이제 한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끝에부터 먹어 내리는데 신발도 베르의 최애 먹방 메뉴. 이거 왜 안 버렸어요? 저거를 이제 버리려다가 그냥 뭐 그러니까 마땅히 버리기가 조금 어떻게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그냥 저기 종량제에 넣어버리기도 애매하고 다른 데 갖다 이건- 이거 뭐 마땅히 버린다라는 게 뭐라고요? 나 제대로 못 그러니까 이게 들었어요. 뭐 그러니까 버리는 방법이 뭐 종량제에 그냥 넣고 버려도 되나 그냥 뭐 일단 그래, 보관했기 때문에 소중한 증거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뭐라고? 선생님, 워워 릴렉스. 오늘 진짜 물이 막가요. 오늘 저도 속이 타네요 정말. 심각해. 그러면 안 돼, 진짜. 네. 진짜 안 돼, 진짜. 위험한 거 되게. 그리고 오늘 방문했던 집의 경우에는, 보호자님의 경우에는 약간의 노력은 하는데 그 기준이 다 어긋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긋나 있다 보니까 자꾸 엇박자를 만드는 거고, 이 아이가 더 나중에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죠. 장난감에서 끝나지 않고 장판까지 이어졌던 이식 행동. 보호자들도 처음 보는 베르의 모습인데요.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보호자. 일주일 장판을 먹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쪽은 또 몰랐어요. 바로 옆에서 일어났던 일도 몰랐다는 사실에 동생도 할 말을 잃은 표정인데요. 보호자가 잠시라도 눈을 떼면 어김없이 보였던 이식 행동. 특히 슬리퍼를 먹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 어떤 거 같아요? 추악인데? 이건 지금 얘를 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디 막 밀림에서 사는 애를 보는 것 같은데, 애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뜯어먹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고기 뜯어먹는 것처럼. 밀림의 고양이. 이렇게 말이죠. 사냥 본능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본능이에요,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슬리퍼는 얘한테는 아주 좋은 사냥감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사냥감으로 인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도 않은 저 슬리퍼에 집착을 한다? 더더욱 없는 거예요. 사냥놀이 할게. 놀 게 없는 거예요. 고양이에서 스트레스의 핵심은 사냥이거든요. 사냥놀이라는 거. 왜냐면 사냥놀이라는 건 되게 본능적인 거거든요. 그럼 사냥의 끝은 뭐죠? 사냥의 끝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먹어서 나의 본능적인 거를 해소하는 거지. 고양이들은 불편하면은 혀를 긴장을 하거나 구토하기 전에 혀를 쩝쩝대요. 코를 핥거나. 그동안 얼마나 이런 상황이 반복됐던 걸까요? 정말 안쓰럽네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내시경을 안 될 경우에는. 베르에게 미안하기만 한 형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제일 심각한 거는 환경이에요. 고양이는 이 공간이 이 아이의 전부예요. 세상이라고. 이게 안 되면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이 생기는 줄 아세요? 정말? 고양이는 떠나요. 이 공간을 버린다고. 정리정돈이라는 거는 깨끗하게 사세요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냐면 환경이 잘못되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사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되게. 그래서 오늘 할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환경적인 것들을 아이한테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놀이동산으로 만들어주는 거.
자, 베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그지, 애기야? 주시겠어요? 먼저 바닥에 있던 물건들부터 하나씩 치워나가기로 하는데요. 이거 리빙 박스에 다 넣어놔. 양말이 몇 개나 나와 있는 거야. 도대체 여기서 나오냐? 이거 다, 우와, 청소기 가져와요. 때 아닌 청소부로 나선 나흥식 수의사. 뭐 극한 직업이네, 나. 극한 직업이야. 아니, 근데 비닐을 왜 모으는 거예요? 봉투야. 야, 무슨 이렇게 봉지를 모아? 봉투만 한 200개 나오는 거야, 이 집은? 고양이를 위한 공간으로 바뀔 창고방. 정말 기대되는데요. 머리야. 완전히 심했다. 좁고 지저분한 환경이 문제를 더욱 키웠던 만큼 잡동사니들은 싹 다 클리어. 10년 묵은 체증이 쏙 내려가는 것처럼 깔끔해진 공간. 그런데 장판은 어떻게 하죠? 뭐 심한 경우는 장판을 걷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장판을 걷어버리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하든가. 혹시라도 또 장판을 먹을 것을 대비해 바닥도 꼼꼼히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합이 척척 맞는 형제와 나흥식 수의사. 장판 문제도 클리어. 캣타워가 2개 있긴 한데 일단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네. 고양이의 최고 놀이터 캣타워도 추가요. 캣타워 천국이네요. 캣타워는 수직 공간 확보에 필수라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이것만으로도 수직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수납 박스는 수납뿐만 아니라 계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사실. 자, 드디어 환경 개선 끝. 베르도 마음에 들어 하겠죠? 베르 한번 내려와 볼까요? 베르. 베르 입장. 아직은 새 공간이 어색한 듯 긴장된 표정인데요. 차차 적응하도록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이의 좀 페로몬, 그 좀 냄새가 묻은 것들을 좀 배치를 좀 새로운 환경들에다 좀 해놓는다던가. 그만큼 조심스럽게 이제 기존의 흔적들, 기존의 기억들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는 게 되게 고양이한테는 그게 익숙함의 연장이니까 되게 중요하죠. 베르가 벤토는 처음 보는 걸 텐데. 새로운 모래를 쓸 때는 기존의 모래를 10% 정도 섞어줘야 돼요. 냄새가 좀 남아있어야 되니까. 화장실을 새로 만들어줄 땐 사용하던 모래를 섞으면 배변 실수도 예방할 수 있다는데요. 루비는 벌써 적응한 것 같네요. 바쁜 직장 생활로 충분히 놀아주지 못해왔던 보호자들. 베르 혼자서도 충족감을 느끼며 놀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일명 퍼즐 피더입니다. 호기심 왕성한 루비부터 퍼즐 피더를 해봤는데요. 와, 엄청 집중하며 노네요. 한편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혼자 있던 베르는 어느새 캣타워도 올라가고 오, 제법 고양이 방에 적응을 한 것 같은 모습이네요. 단숨에 캣타워 정상까지 정복! 베르야, 너도 새로운 방이 마음에 드는 거지? 편안해지니까 좋네요. 편안해졌다는 표시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기댄다라는 거, 뒤로 보여준다라는 거. 이제 이 공간이 편안해졌다는 얘기인데. 나흥식 수의사의 무릎까지 점령한 걸 보니 새로운 환경 적응은 물론 마음까지 편안해졌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극이 없던 환경에서 자극이 많아질 수 있는 방, 그 다음에 높이가 있는 방, 아니면 화장실과 이런 환경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을 만들었는데 어떠셨던 것 같아요? 이제 베르가 조금 놀기 좀 좋은 환경이 생긴 것 같아서 네. 잘 놀았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지금도 빗소리 나니까 계속 밖에 보고 저 좋아하는 그거 것 같아요. 보는 게 좀 신기하네요. 좋아하는 것 것 같아요.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도 감사해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집 안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집이 이 아이한테는 그냥 묘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삶을 개선시켜 주는 데는 당연히 뭐 하루 정도 고생하고 뭐
장판 깔아주고 장판 없애주고 이런 것들은 별게 아니죠. 며칠 후 다시 찾은 베르네. 루비야, 그동안 잘 지냈어? 먼저 약속을 잘 지켰을지 환경 점검을 해볼까요? 청소했던 그대로 유지. 오, 합격입니다. 이번엔 베르를 위한 공간도 확인해봐야겠죠? 가출 방지를 위한 방묘창도 직접 제작. 이번 솔루션은 베르만이 아니라 두 형제에게도 큰 전환점이 됐을 것 같죠? 이러한 변화 덕분에 이직 행동은 줄어들고 이렇게 놀이에 푹 빠져 산다는 베르. 정말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좀 더 일찍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계기로 베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그 약속 변치 말고 꼭꼭 지켜주세요. 두 형제와 베르 모두 파이팅입니다.